우선 오늘 두 가지 관련하게 간단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의결한 예산안 관련해서 대통령시가 지난해보다 한 4조 8,006억 원을 확보하면서 3,492억 원, 7.8% 국비를 달성했습니다. 보도자료로 참고하시고요.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대거 많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이건 계속 사업입니다만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해서 애당초 정부하고 최종 정부안 1,80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증액을 시도해서 100억 원을 증액을 1,900억으로 확정을 했고요. 또 사종교 한밭대교 예타 통과해서 저희가 지난해 사실 많이 활약했습니다만 지난해 일방적인 예산과 증액 없이 강구로서 노렸던 사종교 한밭대교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35억이 반영됐습니다. 총사업비가 2,587억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은 신규로 들어가면 이미 발을 담근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실상 국비는 확보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대신에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국비를 얼만큼 나눠서 이제 국비를 줄 것이냐는 그 다음 문제인데, 그래서 이 정부에서 국비를 단 1억 원이라도 일단 담으면 그 총사업비는 사실상 확정된 걸로 이렇게 느껴지는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종교 한밭대교 도로개설 2,587억은 사실상 확정이 됨으로써 중부지역에서 오정동까지 가는 도로 4차선 도로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또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도 정부안에는 돈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만 23억 4천이 증액 과정에서 반영이 돼서 호남고속도로 서대전에서 해덕까지 확장하는 사업도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3,522억이기 때문에 대형 사업입니다. 또 우주기술혁신 인재 양성 사업도 저희가 9억 5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애당초 정부안보다 9억 5천만 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및 확산 사업 72억 원, 그리고 신규 사업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 플랫폼 구축 사업 7억, 신규 사업 규제 샌드박스 연계 연구 성과 기술사업화 용역 5억, 이것도 신규 사업을 했고요. 또 저희가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충청권의 웹툰 학과가 전국 전체를 볼 때 한 30% 차지하고 있는데, 이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동부 대전역 가까이에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3,399억, 저희가 국비 중에 이제 국비가 166억입니다만 사실상 확정이 됨으로써 웹툰 산업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작지만 예술과 이 혁신 기술의 이 센터 건립 연구 용역비 3억을 갖고 있고요. 신규 사업으로 이 녹지 환경 분야에서 국립 산림 재난안전교육 훈련센터 건립 424억짜리지만 이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9억 3천만 원이 신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사업 일부 도안하고 일부 지역에 하수관로 사업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신규로 확정이 돼서 46억 5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적자가 많이 나서
걱정을 많이 한 사업이 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인데, 사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한 60억 정도입니다만 정부에서 이건 지방 정부가 해야 된다고 계속 정부가 뻗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9억이 국비가 확정되면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이 국비를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논리 개발을 해서 중앙정부가 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이 민주이거 기념사업, 38 민주이거 사업도 정부에 없었는데 2억을 기획을 해서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덕경찰서 신탄진 지구대 재건 즉 설계비 확보를 했고요. 대전 해생법원 설치 리모델링 사업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7.8%가 늘은 국비로는 올해보다 3,492억 원 규모가 늘어나서요. 오늘 좋은 성과를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자세한 건 보도 자료를 내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이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장용태 의원님하고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장용태 의원님도 심혈을 기울였고, 저희도 여야 간사, 특히 충청권 민주당 간사인 이재관 의원님 하고 우리 예산에 국민의힘 갑자기 이름 생각하네. 예산에 강순기 의원님, 강순기 의원님 양쪽에 중요한 사업들을 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 사정교하고 일부는 방영갑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분들도 함께 대전시하고 협력관계를 아주 밀밀하게 구축하면서 도움이 됐고, 황정아 의원님도 이 대덕 여러 가지 연구단지에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특히 힘을 많이 쓰셔서 이번에 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현안사업관을 잘 사용을 해서 대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요즘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 재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경감 지원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시 공유 재산, 대전시가 갖고 있는 재산에 임대를 받아서 하는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인들이 요즘 경기 침체, 고환율에 여러 새벽 배송, 여러 가지 다양한 걸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금이 거의 2배로 늘린 만큼 했어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연말 연시만 해서 금융 경세까지 겹쳐서 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 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를 대폭적으로 경감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성심당도 사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성심당 쪽은 성심당 아마 회장님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성심당은 대전시에 대한 감면 정책에 신청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오셔서 다른 더 뜻깊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그런 성심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분 성심당 김영진 회장님하고 직원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준비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오랜 경기 침체의 늪에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와 부채 급증이라는 이중고를 힘들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재도약을 위해 한 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맞춤형 종합지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1,414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존 지원에 더하여 오늘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실패주인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마주한 현실은 밝지 않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소비 의식에 따른 매출 감소 등 대외적 경제 여건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재난 피해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임대료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1,090곳, 중소기업 60곳, 총 1,150곳입니다. 위치별로 보면 지하도 상가는 소상공인 465곳, 5종 노은 구매시장은 소상공인 509곳, 중소기업 12곳, 총 521곳입니다. 그분들이 내는 임대료 납부액은 소상공인 91억 8천만원, 중소기업 13억 2천만원 등 연간 총 10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영세업체는 점포수 94.7%, 임대료의 87.4%를 차지하고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대료 인하 정책은 우리 시 재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공유재산법 개정과 함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이 함께 고시됨에 따라 우리 시는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시 재산을 임대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부과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입니다. 다만 우리 시 재산 임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무도, 유흥주점, 사행시설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번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폭넓게 그러나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자 올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기지원금을 제외한 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세부 계획을 최종 수립하였고 향후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여 요율 인하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지원 대책 발표 이후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올 연말 안에 최대한 환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감면 폭은 최대 2천만 원 상한액 안에서 임대료 60% 감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60% 인하율은 울산 80%를 제외하고 특광역시에서 가장 큰 인하율로 대부분 20에서 50% 사이인 다른 특광역시보다 더욱 큰 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인하율 60%로 소상공인들께서 받게 되는 환급 예상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도 상가의 추정 감면액은 총 465곳, 점포 약 30억 6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역전 지하상가는 109곳, 점포 약 4억 원, 중앙로 지하상가는 356곳, 점포 약 27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정 농수산 도매시장의 추정 감면 예상액은 총 521곳 점포 약 10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정 농수산물 시장은 332곳 점포 약 3억 8천만 원, 노은 농수산물 시장은 189곳 점포 약 6억 4천만 원을 감면받게 될 것입니다. 체육시설, 벤처기업 등 기타 소상공인 추정 감면 예상액은 총 164곳 약 8억 8천만 원에 이르겠습니다. 체육시설은 18곳 점포 약 7천만 원, 벤처기업 대전 컨벤션 센터 등은 146곳 점포 약 8억 1천만 원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 재단을 임대 사용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분들의 임대료 감면 예상액은 약 50억 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 상권과 일자리 보호 등의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로써 경기 침체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영상 현금 유동성에 즉시 도움이 되도록 올해 안에 신속하게 추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 한 해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제도 예약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다양한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한 지원 대책을 더해서 민생 경제의 불씨가 뜨겁게 되살아날 때까지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혜택을 폭넓게 그러나 형평성 있게 추진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류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우리 시의 빠르고 신속한 이 도전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대전 항소 시스탑에서 이미 출장까지 들어오는 게 단순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은 있고 학술을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했는데 상수도 문제는 나중에 상수도 사업본부장한테 따로 해주시죠. 아니 이건 지금 저 여러분께 다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까지 실수 설계 완료해서 2028년도에 본 부심과 관련하는 아니, 잠깐 그냥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한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예. 질문드렸어요. 오늘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이제 사업 수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LH의 사업 수행하듯이 그 보문사도 있고 스포츠타운도 있고 자본금은 많이 밀리긴 했는데 두 군데만 해도 그 채권 발행액가 9천억 가까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에 도시공사 사장 그 브리핑 해드렸을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제가 그것도 도시공사 사장한테 직접 답해드리도록 해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알았습니다. 오늘 요 관련된 교수님께 예. 네, 시장님 그 임대료 경감 정책이랑 좀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임대료 정책 경감이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긴 한데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그 원래 상하반기로 30만 원씩 임대료 지원해주고 있는 정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이랑 이번 정책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0만 원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는데요. 그거 받는 분들은 2천만 원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 그 환급을 해드리잖아요. 거기서 60만 원 빼고 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40만 원만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약간 정치적인 질문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최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영장 기각이 됐는데 정치적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각한 건 판사께서 하시니까 판사께서 좋아요. 제가 그 전의 내용을 못 봐서 그렇고요.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질문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국정감사 때 답변한 거 보시면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제가 87년도 학생운동한 사람이고 87년도 60항쟁이 저도 주역입니다. 거의 대학 3, 4학년을 거의 민주화운동 거실했다고 해도 아닌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계엄은 그걸 놓칠 것일 것 같아요. 계엄은 국가, 예를 들어 천재지변, 사변 이런 거 있을 때, 교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인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다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정치적인 문제로 저는 계엄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그에 반해서 또 다른 한국으로는 국회도, 저도 국회의원 했습니다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회 민주주의,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하는 과정들이 생략되는 것은 그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다수에 의한 폭거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보다 성숙해지려면 의회 민주주의를 먼저 회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번 예산안 통과를 보면서 어쨌든 때로는 여야가 부족한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본인들이 깎고 싶은 것도 있고 기획하고, 그래도 정부 예산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해서 이런 기간 안에 통과시킨다는 게, 그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어떤 법안도